안녕하세요. 렉스캉 영어의 강순호 원장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RXK 2020 고2 2학기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주로 세 가지 목차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2022학년도 대입 변화. 두 번째, RXK 고2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로, 8, 9월 일정에 대해서 바뀌는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입니다. 2022학년도 큰 대입 변화가 예고되어 있거든요. 왼쪽 도표를 보시면은 서울 주요 대학 정시 비율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화해 갈 건지에 대해서 제가 한국대학교 교육협회에서 자료를 따왔고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핵심 사항만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도권 상위 16개 대학 정시 모집 인원 2021학년도 우리 현 고3이 2021학년도예요. 지금 고3이고요. 29%에서 2022학년도 현 고2예요. 최대 37.6%까지 변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약 8% 모집 인원이 증대될 예정인데요. 자,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우리 학생들이 2학년 1학기까지 내신 대비가 끝나고 나서 아직까지 점수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거나 오히려 1학년 때부터 점수가 떨어져서 많은 학부형님들 뿐만이 아니라 재원생, 학생들이 많이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수시 교과전형 같은 경우는 내신 점수가 상당히 중요한 건 또한 사실이기도 해요. 하지만 한 가지 간과하신 게 하나 있어요. 그 점은 우리 정시 인원이 증대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를 같이 하면서도 정시 대비를 같이 한 학생들이 아무래도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2022학년도 이렇게 대입 변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 재원생들한테 어떤 입시 전략이 좀 2학기 때부터 필요할까 그 점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제시드리는 입시 전략은 두 가지예요. 크게 첫 번째 2학년 2학기까지는 어떻게든 내신에 집중하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2학년 2학기까지 내신 대비를 집중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고 어떤 나쁜 점이 있을까요? 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뭔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 아이는 지금 내신 점수가 안 나오니까 빨리 수능으로 돌려가지고 우리 아이가 수능 점수에서 맥시멈 점수가 나오게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실 수도 있고요.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만약에 학생이 자기주도성이 아주 높고 목표의식이 명확하고 열정, 끈기가 매우 높다면 지금 당장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니라고 생각되신다면 수능으로 돌리시는 게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목표가 내년으로 미루어지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표가 없어서 게을러지거나 나태해지거나 다소 이렇게 흐지부지 공부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학년 2학기까지 내신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잠시 후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 수능 비중이 굉장히 더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아무래도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수능과 내신 관리를 동시에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능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처음 보는 걸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수능 쪽에 가깝고요. 내신 관리는 얼마나 주어진 범위를 착실하게 공부하느냐, 이게 내신 관리겠죠. 아무래도 평상시에는 수능 준비를 꾸준히 같이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내신 대비 기간에는 또 열심히 내신 관리를 동시에 진행할 필요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학생들 입장에선 굉장히 두 가지 미션을 다 달성하기가 많이 힘들 거라 생각되는데요. 이런 때일수록 두 가지를 모두 다 한번 해보려고 애쓰는 학생들은 반드시 3학년 1학기 때, 2학기 때 보상을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2학년 내신을 2학기까지 지속해야 된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평가원 수능 출제 코드에 따르면요. 이건 평가원에서 직접 매해 수능이 끝나고 내는 그런 보고서예요. 올해 수능은 예를 들어 고1, 고2까지의 교과 영역을 지식을 필수적으로 학습한 학생들이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하여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였다. 이렇게 보통 발표를 많이 합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하는 말 아니야? 알고 보면 수능 잘 본 애들 다 사교육 잘 받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우리 그냥 일반 모의고사, 예를 들면 사설이라고 불리는 모의고사나 아니면 교육청 모의고사, 이런 모의고사들과는 다르게 평가원, 고3, 3, 6, 자, 고3, 6, 9 수능입니다. 이때 나오는 평가원 모의고사는요, 실제로 지식적인 부분이 굉장히 까다롭기보다는 응용 능력이 굉장히 많이 중요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응용력만 있으면 수능을 잘 보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고1과 고2 때 학습했던 교과 영역의 지식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느냐가
어떻게 보면 수능 고득점의 어떤 필수 조건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2학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내신 대비를 좀 지속해야 학부형들께서는 속으로는 우리 아이가 무슨 학종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점수 때문에 속상하셔서요. 하지만 그래도 수능이라도 나중에 또 돌려서 잘 보게 하려면은 2학기까지 교과 영역 정말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심리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른들 같은 경우는 한 해 한 해가 굉장히 짧게 느껴지지만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1년 1년이 10대 때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면 너무 목표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느슨해지고 게을러지기가 쉽겠죠.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3학년 1학기까지의 국영수, 학종 실질 반영 비율은 저는 개인적으로 7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이유는 일산 지역의 많은 고등학교 고3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을 했다가 실패한 사례를 분석해 보면은 국영수 점수로 지원한 게 아니라 거의 총점수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알고 보면 3학년 1학기 때 국영수가 2 또는 3, 좀 2학년 때에 비해서 떨어진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가설을 세웠는데 대학교들은 어떤 학생들을 선호할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상식적으로 국영수와 암기 과목 네 가지 영역 중에서 우리가 탐구 과목보다는 국영수 이 부분이 아무래도 대학교 공부와 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측들에서도요. 2학년 때까지 성적이 조금 다소 떨어지더라도 3학년 1학기 때 점수가 많이 우상향한 학생들은 굉장히 이제 높이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록 내신 점수가 많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이래저래 아무리 고민해봐도 내신을 지금 섣불리 포기하기는 조금 약간 리스크가 굉장히 상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지금까지는 이 바뀌는 대입 변화에 맞추어서 우리 학생들이 꼭 2학기까지 내신 대비를 꼭 학생들이 좀 공부를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파트에서는 제가 어떤 식으로 우리 학원이 어떤 식으로 2학기 때 프로그램을 가져갈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